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정말 치욕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김정은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변인이라는 이 굴욕스러운 별명 또한 사실과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김정은에게 지시받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게 지시받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어제도 보도했지만 정말 굴욕스럽습니다. 예, 볼까요? 자, 현재까지 잘 해온 것처럼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 북한이 언제 대한민국이 잘해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이거 난리가 나죠. 불바다 만들겠다. 그게 바로 북한의 최근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핵을 쏘겠다.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 잘하고 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명균 뭐라고 그러냐? 말씀 주신 대로 말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편한데 말씀 주신 대로 완전 극존칭. 예. 역지사지하면서 북한의 입장대로 문제 풀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마치요, 황제에게 무슨 지시를 받는 그런 신하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최근에 대한민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자, 문재인이 언어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 북한의 지시를 받았는지 언어가 변했어요. 예. 종전. 이게 문재인의 그동안의 외교 무대 발언이었습니다. 종전선언 해달라.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이게 그동안의 문재인의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북제재 완화해달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대북제재 완화, 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얼마 전 10월 7일이었죠.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당일치기였어요. 당일치기. 이때 김정은이가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폼페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문재인이는 이걸 어떻게 그냥 바로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제재 완화 이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볼까요? 자, 김정은이는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북제재 다 풀린다. 9월 초 북중 접경 지역에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북한 경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경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당연히 될 거야. 북핵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풍계리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 실험장도 그렇고 하나하나 지금 해체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북 제재 완화 할 거야. 우리 핵은 그대로 놔두자. 우리 시설들만 살짝살짝 없애면서 대화한다고 제스처에 취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불리해질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다. 제재 완화 계속 해달라 이 얘기죠. 자, 대북 제재를 그러나 미국은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월 4일 노동신문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논평을 낸 건데, 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결국 이제 요런 논평과 또 폼페오 장관과의 면담, 요 내용이 아마 문재인에게는 지시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바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또 9월 18일 논평 마지막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평한 뒤로 한 번도 종전선언을 얘기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언론과 외교관들도 종전선언 대신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의 언어도 아까처럼 바뀌었습니다. 종전선언 하다가 갑자기 대북 제재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종전선언과 관련된 발언보다도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했는데, 뉴욕에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이란 단어를 5번이나, 예, 여론을, 언론사 인터뷰에서 또 기자들 이제 모아놓고 브리핑에서도 계속 종전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주요 내용은 종전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종전 선언을 계속 외치다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달라졌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기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북한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조명균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가서 유엔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찾아가서 대북 제재 요청을 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망신당한 겁니다. 망신. 예. 자, 또 이번에 19일입니다. 오늘 19일 문재인은 아셈에서도 영국과 독일 정상들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거절할 가능성이 아셈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지금 세계는 미국 주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한미 동맹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난 뒤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모든 정신이 지금 북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예. 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도 문제예요. 뉴욕에서 진행된 국회 외통위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대북 제재 완화. 심지어 송영길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네? 북한은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굉장히 평화롭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했다. 이건 뭐 어디서 나온 뭐 무슨 연구 자료입니까? 아니면 무슨 별나라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만들어서 준 겁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죠?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지금 여권이 계속 지금 미국에 가서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다 이런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대북 제재를 위해서 뛰어라. 예?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중간 선거 이후에 미북 회담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회담이 열릴까요? 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열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선거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 오늘 논평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재밌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게 뭐 재밌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 뒤에 대북 제재 완화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든 대북 제재 완화하고 핵은 핵대로 갖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국으로 남고 싶은 북한의 속셈이 그대로 보입니다. 핵이 없어지는 북한, 김정은 체제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에 대한 군사 옵션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즉,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군사 옵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한민국 위험해지는 거죠. 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위 변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주도로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군의 전략적 자산이 재편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아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태풍의 눈 안에서 하늘이 맑구나. 조만간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시대한수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계속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